우리 동접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같은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마음 하나님께서 근데 참 이상하죠? 동접자가 10,000명이 넘는데 지금 한 11,500명 정도 되는데 왜 좋아요는 이렇게 적죠? 되게 중요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좋아요 눌렀습니다. 네, 일단 여기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실 8차 변론인데 중요한 건 내일 이후에 잡힌 게 없어요. 지금 변론 잡아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더 나올 사람도 없습니다. 증인도. 현재까지 예정된 발언은 내일이 마지막 증인신문 절차인데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오는데 특히 여기서 조성현 이 제1경비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이어서 재판부가 주로 물어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지금까지 태도를 보아서는 재판부가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는 좀 대강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일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핵심이 국회의원들을 이제 그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이제 끌어내도록 했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내란죄의 아마 그 사실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특전사령관은 뭐 나는 대통령한테 명확히 들었다. 끌어내라. 이제 뭐 무슨 총을 쏘서라도 부시고 들어가서 이제 끌어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제 수도경비사령관이 애매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국회나 이런 데에서 얘기한 거와는 달리.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검찰의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이야기되게 되면 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이제 거기 파견 나가 있었는데 사령관으로부터 자기가 지시를 받았다. 거죠? 끌어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제대로 증언을 하게 되면 조사받은 대로 증언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수도경비사령관이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수도경비사령관은 결국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지시를 받고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라 한다는 사실들은 아주 좀 더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거죠. 끌어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헌재는 왜 끌어내라는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없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대통령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란죄의 이제 핵심적인 구성 요건이 국헌문란인데 국헌문란을 우리 헌법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헌법기관들이 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국헌문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가 계엄 해제라고 하는 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거. 그게 바로 국헌문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은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라는 걸 하지 못하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그 계엄 해제 요구라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느냐. 그걸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통령과 그 내란 세력들이 했냐 안 했냐 이게 바로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니까 그걸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우두머리와 함께 일을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안가에 가서 술을 한 번이라도 먹어봤던 사람들 아닌 사람들 그럼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국회 청문회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저도 3번을 출석해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의 답변들, 그 다음에 헌재에서의 심리에서 하는 답변들, 그리고 검찰, 국수본, 공수처에서 하는 답변. 이 중에서 이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 국수본에서 공수처에서 하는 것. 이건 자기가 내란죄 단순 그냥 저기로 가담자냐 아니면 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냐에 딱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이 극명한 대비 답을 보여줬죠. 증언하지 않겠다. 증언 거부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이제 헌재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거잖아요. 파면될 사람. 그렇죠. 대상자. 그럼 그 외에는 사실은 여기서 뭐 어떤 다른 뭐 법적 책임이나 뭐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뭐 같이 근무를 했다든지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사람들은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호인들의 압력도 이렇게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많은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관들은
그걸 뭐 그 립 서비스에서 오늘 언제에서 그런 얘기까지 충성 경쟁하는 뭐 이런 저기가 아니다는 식의 그 뉘앙스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할 것 같느냐 해서 어제 오전에 스픽스에서 나와서 국회에선 증언을 안 했지만 여기선 자기 유리한 대로 할 거다 했는데 실제 그래 하더라고요. 선서하고 신원식 했죠.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원식 셌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다 자기들이 내란죄 어디에 해당되는 자만 관심이지 이분이 파면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조성현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랬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양심대로 말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성현 1단장을 부른 거 정말 헌재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정말 느끼는데 왜냐하면